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박말순 할머니의 사연을 각색하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70을 넘긴 말순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 준호가 결혼했을 때 며느리 하나를 친딸처럼 아꼈다. 하나는 28의 나이에 간호사로 일하며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결혼 3년째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도 헬스장 때문에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하나의 전화는 항상 저녁 6시쯤 걸려왔다. 말수는 처음엔 며느리가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대견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헬스장에서 돌아온 하나의 머리카락에서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났다. 말순이 며느리 방에서 본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다. 그리고 헬스복 차림으로 나갔던 하나가 돌아올 때면 어떤 날은 메이크업이 더 진해져 있었다. 하나야, 헬스장이 어디에 있지? 아, 그냥 집 근처 작은 곳이에요. 별로 크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모호한 대답들이 계속되었다. 말수는 자신의 의심을 탓했다. 나이 들어서 괜한 의심이 늘어나나? 하지만 말순의 직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월요일 아침, 말순은 평소처럼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나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하던 중 작은 종이 조각이 나왔다. 호텔 주차권이었다. 킴호텔이라는 이름과 함께 지난 금요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말순의 손이 떨렸다. 지난 금요일은 준호가 회사 야근을 했던 날이었다. 집에 들어온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다. 그런데 하나는 왜 호텔에 갔을까? 아니야, 분명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다음 주에도 또 다른 호텔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고 역시 준호가 늦게 들어온 날이었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간 한 남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자신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하지만 증거들은 점점 늘어만 갔다. 그 결정적인 순간은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말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하나가 베란다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그래. 이번 주에도 같은 호텔로 할까? 말수는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다. 금요일? 좋아. 그날은 시어머니도 친구들 모임 가신다고 하셨거든. 안전해. 말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자신의 스케줄까지 파악하고 있다니. 아, 맞다. 준호가 요즘 야근 많이 한다고 했지? 그럼 더 좋네. 우리가 서둘 필요 없잖아. 하나의 웃음소리가 말순의 가슴을 찢었다. 며느리가 아들의 성실함을 이용해 불륜을 즐기고 있었다. 전화가 끝나고 하나가 거실로 들어왔다. 어머니,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래, 가거라. 말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순박한 아들은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저녁마다 헬스장에서 수고했어라며 하나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준호를 보면서 말순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다. 말수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 다음 날 새벽 6시, 말수는 하나를 조용히 불러 앉혔다. 하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다. 하나야, 앉아봐.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수는 호텔 주차권들을 테이블에 놓았다. 하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어머니, 이건 변명하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네가 내 아들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으면 계속해. 하지만 아직은 너가 어머니라 부르는
내가 지켜줄 수 있어. 하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로 될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끊어라. 내 아들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너도 알 것 아니냐? 네. 알겠어요. 정말 끊을게요. 말수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다. 가족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일주일 후 또 다른 호텔 주차권이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하나가 더 교묘해져서 휴지통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말순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말순은 절망했다. 자신의 경고와 눈물, 그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불륜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구나. 말수는 결심했다. 아들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준호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가 변명할 수 없도록. 말수는 평생 친구인 영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영자의 아들이 탐정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났다. 말순아, 정말 힘들겠다. 그런데 확실히 해야지. 괜한 의심이면 어쩌나?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탐정 김 씨는 중년의 신중한 남자였다. 어머님, 이런 일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3일 후, 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탐정 사무소에서 말순이 본 것은 잔혹한 현실이었다.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하나가 한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들이었다. 상대방은 기혼자입니다. 회계사로 일하고 있고 아내와 중학생 딸이 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대략 6개월 정도로 추정됩니다. 6개월. 말순이 처음 의심을 품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했다. 어머님,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들으시겠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하나의 목소리는 집에서 보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어. 집에서는 연기하는 것도 힘들어. 나도 그래. 아내한테 들킬까봐 조마조마해. 우리 시어머니는 의심이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해. 그런데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오히려 다행이야.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럼에도 말수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목요일 저녁, 하나가 친구들과 영화 본다며 나간 후, 말수는 택시를 타고 하나를 따라갔다. 호텔 앞에서 말수는 숨어서 기다렸다. 30분 후, 하나가 한 남자와 함께 호텔에서 나왔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고, 남자는 하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기도 했다. 말순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금요일 저녁, 말순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고, 하나도 헬스장에서 돌아왔다. 준호야, 오늘은 특별히 내 아내가 준비한 이야기를 들어보자꾸나. 말수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과 녹음기를 놓았다. 하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너가 지난 6개월간 한 일들이다. 준호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하나야! 이게 뭐야? 여보, 나는 변명은 필요 없다. 말순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녹음도 있다. 들어보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목소리를 들으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간의 결혼 생활, 자신의 사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나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준호의 절규에도 하나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이제 와서 변명할 말도 없었고 거짓말로 모면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게요. 이미 기회는 줬다. 그때 너를 믿고 싶어서 한 번 기회를 줬건만 넌 그 기회를 버렸다. 말수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감당해라. 우리 집안은 더럽히게 두지 않겠다. 준호는 하나를 보며 물었다. 진짜 사랑한 적이 있어. 나를? 여보, 대답해. 사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럼 왜? 하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루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특별하다고 해줬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다. 사랑했던 아내가 단지 지루함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혼 소송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확실한 증거들 덕분에 하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위자료도 포기하고 조용히 집을 떠났다. 하지만 파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나의 불륜 상대였던 회계사도 아내에게 들통이 났다. 그의 아내는 중학생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 그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이 무너진 것에 대한 죄책감도 느꼈다. 준호는 몇 달간 깊은 우울에 빠졌다. 회사 일에만 매달리며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다. 말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준호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어머니, 제가 부족했나 봐요. 하나가 지루해할 만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못은 배신한 사람에게 있는 거다. 너는 최선을 다했어. 말수는 아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하며 조금씩 아들의 마음을 달랬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도 점차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다. 1년 후 준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성숙해졌고 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진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안도했다. 그 모든 아픔이 결국 아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준호가 새로운 여성을 소개했다. 은주라는 이름의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하나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조용하고 진실한 성격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말수는 은주를 지켜봤다. 이번에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은주는 허영심이 없었고 준호를 진심으로 아끼는 것이 느껴졌다. 2년 후 준호와 은주가 결혼했다. 이번에는 말순도 마음 놓고 며느리를 맞을 수 있었다. 은주는 하나와 달리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결혼식 날 말수는 하나를 떠올렸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그녀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생각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야. 말수는 은주에게 말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단다.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배신이 되는 법이니까. 새로운 며느리 은주와 함께하는 일상은 평화로웠다. 은주는 매일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며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어갔다. 준호도 이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다. 첫 번째 결혼에서 겪은 아픔이 그를
더 좋은 남편으로 만들어 주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진실을 말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많았지만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다행이다. 어느 조용한 저녁, 은주가 말순에게 물었다. 어머님, 처음 며느리 일 때는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 참 어려운 시간이었단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어. 어떻게 용기를 내셨어요?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거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항상 정직하게 살겠어요. 3년이 더 지나고 준호와 은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말순은 손자를 안으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하나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관계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말순은 안타까우면서도 그것이 하나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하나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말순은 이제 70 중반이 되었다. 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며느리 은주는 친딸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손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가끔 그 힘들었던 시절을 돌아보면 말순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는 법이다. 말순이 자주 하는 말이다. 늦더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탐욕과 거짓은 결국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그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진실한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진 진짜 평화였다.